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즉시 누리호 실험을 중단하라. 한국 로켓은 위험하다.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일본 사회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시내에서는 한국의 우주 개발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의 한국 로켓 제재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아시아 우주 패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불안 뒤에 누리호 기술의 실제 위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일본의 전문가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은 왜 과학적 근거 없이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6살 사카이 유타카입니다. 2025년 11월 일본 우주기술감시위원회 사무실에서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나로우주센터 발사 라이브 피드였어요. 누리호 4차 발사가 30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20년간 항공우주공학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한국이 또 성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옆에는 시바 코에이 선배가 서 있었어요. 52살 과학기술성 우주정책 담당이었죠.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유타카, 이번에도 성공하면 곤란한데.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2차, 3차 발사에서 연속 성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4차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죠. 오전 10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굉음과 함께 로켓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점화. 모든 절차가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진행됐어요. 15분 뒤 위성 궤도 진입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바 선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성공이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3연속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우주 발사체 기술은 수십 차례 실패를 거쳐 완성되는 겁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JASTC 핵심 인력 10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였습니다. 시바 코에이 선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연속 성공은 정상적인 개발 속도가 아닙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우주 발사 성공률 비교 자료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성공 곡선은 비정상적입니다. 이 정도 안정성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려야 해요. 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외부 기술 이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바 선배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텔레메트리 자료였어요. 궤적, 속도, 고도 같은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상적이었죠.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지스코프 방송에서 특집 뉴스를 내보냈어요.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진행했죠. 한국 누리호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일본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술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전문가의 태도가 아니었죠. 11월 29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변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또 성공했대. 이상하지 않아? 일본은 계속 실패하는데.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아닐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바 코에이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타카, 온라인 커뮤니티 봤나?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 기술 의심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시바 선배가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최대 과학 커뮤니티였어요. 게시판이 한국 관련 글로 도배돼 있었죠. 누리호 성공, 뭔가 이상하다. 한국이 일본 기술 빼간 증거 찾아야 한다. 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의심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였죠. 오후 3시 JASTC에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과학기술성, 방위성 인사들이었어요. 비공개 회의가 열렸죠. 방위성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군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로켓은 곧 미사일이 될 수 있어요. 시바 코에이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우주 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목이 모든 기술은 같아요.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술자로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이미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였죠. 11월 30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엡실론 로켓 7호기 발사가 실패한 거예요. 이륙 2분 만에 추진체 이상으로 공중 폭발했죠. 연속 3번째 실패였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언론은 즉시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일본 3연속 실패, 한국 3연속 성공. 이 역전 현상의 이유는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락한 건가? 한국과 비교당하는 처지가 된 건가? 댓글란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정부는 뭐 하는 거냐? 한국이 우리 기술 빼간 게 확실하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 12월 1일 오후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 앞에서 작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규모는 50명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상징적이었죠. 한국 기술 조사하라. 일본 우주 산업 지켜라. 시위대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시민들의 불안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성공과 일본의 연속 실패가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시위 규모는 작았지만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누리호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1단 엔진 추력 곡선, 단 분리 타이밍, 궤도 진입 정밀도,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술적 모순은 없었어요. 데이터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였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밝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의 우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제 마음속 확신이.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비 분석 자료였어요. 결론란은 비어 있었죠. 아직 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당하게 성공했다고 쓸 수도, 의심스럽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갇혀 있었죠. 밤 10시,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갈까? 한국과 일본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이 순간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쿄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위성이요.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거고 데이터를 분석할 거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할 거였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의심에도, 언론 보도에도, 시위에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느껴졌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어둠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20년 경력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46살, 20년 경력, 일본 우주기술의 전문가.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그 완벽한 궤적이, 정확한 타이밍이, 성공적인 분리가,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의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12월 2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도 뉴스 알림을 확인했죠. 오사카와 나고야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바 코에이 선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타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시위 말씀이십니까? 그것뿐이 아니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시바 선배는 자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였어요. 상위 10개 중 8개가 한국 관련이었죠. 누리호 의혹, 한국 기술 조사, 일본 정부 대응.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오전 10시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JASTC뿐 아니라 과학기술성, 방위성, 외무성 인사들까지 모였어요. 총 25명이었죠. 시바 코에이 선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주기술 급상승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누리호의 발사 성공률, 기술 진척도,
예상 발전 속도 같은 그래프들이었죠. 만약 한국이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3년 안에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방위성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최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시바 선배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군사적 함의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의 기술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곧 장거리 미사일 기술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군사적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건 비약이었죠. 외무성 담당자가 발언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입니까? 한국의 발사 실험에 대한 국제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시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공식 서한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기술자로서 반박할 근거가 없었죠. 데이터만으로는 한국의 의도를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혼자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상세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엔진 진동 패턴에 집중했죠. 1단 엔진 연소 구간의 진동 주파수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발사 후 60초, 100초, 120초 구간의 진동값을 일본 로켓과 비교했죠. 이상했습니다. 한국 엔진의 진동이 일본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같은 추력 구간에서 일본 엔진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한국 엔진은 그게 거의 없었죠.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 엔진의 안정성이 명백히 우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 정도 안정성은 수십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한국이 그 과정을 어떻게 단축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수한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만 커졌죠. 12월 3일 저녁 전국 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2,000명, 오사카에서 1,500명, 나고야에서 800명, 총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메구로 하나토 기자가 도쿄 시위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시위대를 비췄습니다. 플래카드들이 보였어요. 한국 발사 중단 요구하라. 일본 안보 지켜라. 정부는 대책 내놓으라.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시위 규모가 일주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이제 소수의 불만이 아니라 집단적 공포였죠. 메구로 하나토가 시위 참가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불안해서요. 한국이 저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원하십니까? 국제사회에 알려야죠. 한국이 위협이라는 걸.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술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불안을 표출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여론이었습니다. 12월 4일 일본 언론의 논조가 더 강경해졌습니다. 지스코프 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제목은 한국 우주개발, 숨겨진 의도였죠.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페이로드 능력은 1,500kg입니다. 이는 중형급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화면에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로켓과 미사일의 구조 비교였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 연구소 연구원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합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명백한 군사적 함의를 가져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군사적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이건 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했죠. 한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 이건 전쟁 준비다. 댓글들이 분 단위로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12월 5일 시바 코에이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타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 초안을 작성했어.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바 선배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 급상승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발사 실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재 요청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이 군사적 의도를 가졌다는. 시바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증거는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가능성만으로 이런 서한을 보냅니까? 유타카, 자네는 기술자니까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정치는 달라. 가능성만으로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바 선배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옳다고도 느껴지지 않았죠. 12월 6일 저는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또 펼쳤습니다. 이번엔 궤도 진입 정밀도를 분석했죠. 목표 궤도와 실제 궤도의 오차를 계산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차가 10m 이내였어요. 일본 로켓은 평균 50m인데 한국은 5분의 1 수준이었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혹시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수치는 정확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최첨단 제어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했단 말인가?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일본의 기술 우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12월 7일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서한 준비에도 언론의 공격적 보도에도 대규모 시위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 하나 내지 않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소식란에는 다음 발사 일정만 담담하게 공지돼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해명하지 않는 걸까?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걸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의 의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들은 자기 길을 갈 뿐이었어요.
12월 8일 오후 JASTC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0명, 모두 핵심 기술자들이었어요. 저도 포함됐죠? 시바 코에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시바 선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한국에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근거로 의심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시바 선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식이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시바 선배가 방금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진 거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혼란스러워했을 뿐이었어요. 12월 9일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미 수십 번 본 영상이었죠. 하지만 또 봤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1단이 분리되는 장면, 페어링이 열리는 순간, 2단이 점화되는 모습, 모든 절차가 완벽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혹시 우리가 틀렸을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선 걸까? 그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제 안의 자존심이, 20년 경력이, 일본 기술자로서의 믿음이 그걸 거부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밝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처럼 11월 오전 JASTC 지하 분석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엔지니어가 모였어요.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 최종 정밀 분석을 위한 회의였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섹션을 펼쳤어요. 1단 엔진 연소 구간 진동 패턴 상세 분석이었죠. 발사 후 60초부터 120초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진동 주파수 데이터를 일본 엡실론 로켓과 비교했어요.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일본 로켓, 파란 선이 한국 로켓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일본 로켓은 75Hz 대역에서 진동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건 구조적 공진 현상이에요. 하지만 한국 로켓은 이 구간이 평탄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측정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3차, 4차 발사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오류로 보기 어려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추력 안정성 분석입니다. 1단 엔진의 추력 변동률을 봤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일본 로켓의 추력 변동률은 3%입니다. 한국 로켓은 1.5%예요. 절반이군요. 예. 이 정도 안정성은 수십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수준에 이렇게 빨리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항목을 검토했어요. 단 분리 타이밍, 페어링 분리 정확도, 궤도 진입 오차율. 하나하나 확인했죠.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한국 로켓이 일본보다 우수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료를 정리하며 침묵했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바 코에이 선배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유타카, 어제 회의 결과 봤나? 예, 직접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한국 기술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바 선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한국에 문제가 있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린 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2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모르겠습니다. 시바 선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데이터는 명확하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누리호 데이터가 떠 있었죠. JASTC 내부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누리호 기술평가 중간 보고서였어요. 저를 포함한 10명의 기술자가 서명했죠. 핵심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술 수준은 일본 현행 발사체와 동등 이상으로 평가됨. 데이터 신뢰도 높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등 이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이 앞섰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 보고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바 코에이 선배가 봉인했어요. 당분간 내부용으로만 보관한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 분위기에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였죠. 도쿄 시내에서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히비야 공원에서 시작해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죠.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플래카드들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발사 중단 요구. 일본 기술 지켜라.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문제가 없다는 걸, 오히려 일본이 뒤처졌다는 걸 몰랐죠. 하지만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군중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저는 배신자가 될 거였어요. 저는 혼자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단계별 궤도 정밀도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1단 분리 후 2단 점화까지의 궤적 데이터였죠. 결과는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획 궤도와 실제 궤도의 차이가 5m 이내였어요. 일본 로켓은 평균 40m인데 한국은 8분의 1 수준이었죠.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단위를 잘못 봤나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자세 제어 시스템이 극도로 정교해야 했어요. 센서,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걸 확보했단 말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JASTC 전체 기술진이 모였어요. 20명이 넘었죠.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시바 코에이 선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종합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일본 로켓의 전체 성능 지표였죠. 엔진 안정성, 일본 3점, 한국 4.5점. 궤도 정밀도, 일본 3점, 한국 4.8점. 페이로드 효율, 일본 3.2점, 한국 4.3점.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어요. 시바 선배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한국 누리호는
현재 일본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합니까? 아니요. 당분간은 내부에만 보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바 선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5천 명이 시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걸.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일본 기술의 우위가,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제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강경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특집 대담을 진행했어요. 일본 대학 교수들이 패널로 나왔죠. 한국의 성공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저 교수들은 실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추측만으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중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일본의 시위에도, 언론 보도에도, 정부 압박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단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소식란에는 5차 발사 준비 일정만 담담하게 공지돼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항의도 없었죠. 그 침묵이 저를 더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의심 따위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들은 그저 자기 길을 갈 뿐이었어요.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누리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죠. 엔진 추력 곡선, 진동 패턴, 단 분리 타이밍, 궤도 정밀도, 페이로드 분리 정확도,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로켓이 우수했습니다. 명백했죠.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요. 비명도, 충격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들이 차갑게 진실을 말해줄 뿐이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밝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래 보였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진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였죠.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쿄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위성이요. 정확한 궤도를 따라 조용히 묵묵히. 저는 그 위성을 볼 수 없었지만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거고
일할 거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확신이 무너졌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어둠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숫자로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정당하게, 실력으로 묵묵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JASTC 대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28명이 앉아 있었어요. 기술자, 관료,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시바 코에이 선배가 첫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종합기술 분석 최종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죠. 결론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전체 기술 수준은 현재 일본 발사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엔진 안정성, 궤도 정밀도, 시스템 통합 수준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활자로 박혀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이었죠. 시바 선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입니다. 엔진 추력 안정성, 일본 2.8, 한국 4.2. 진동 제어, 일본 2.5, 한국 4.4. 궤도 진입 정밀도, 일본 2.3, 한국 4.6. 숫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20년간 일본 기술을 분석해온 손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계속 조용했어요.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외부에 공개합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혼란이 올 거라는 걸.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걸. 오후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JASTC를 찾아왔습니다. 사카이 씨, 한국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수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전과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맥으로 하나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모두 틀렸군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요. 맥으로 하나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일본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스코프 방송이 새로운 특집을 내보냈어요. 제목이 달라졌죠. 한국 우주기술, 재평가의 시간. 맥으로 하나토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국 누리호는 예상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일본 로켓의 성능 비교였죠. 파란색 막대가 붉은색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 우주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방송국이 한국을 의심했었죠. 이제 논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댓글도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지쳐 있었죠.
도쿄 시내는 평온했습니다. 시위는 사라졌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거웠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인 침묵 같았죠. 시바 코에이 선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유타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시바 선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어. 우리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지. 근데 이제 보니 착각이었더군. 저도 그랬습니다. 유타카, 한국은 우릴 의식조차 하지 않았어. 그게 더 충격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바 선배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일본의 의심에도, 시위에도, 언론 공격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저 자기 길을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이었어요. 과학기술성 내부 문서가 개정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 읽었어요. 아시아 우주기술 국가 분류 기준이었죠. 한국의 등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3등급이었어요. 이제는 1등급이었죠. 일본과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아니,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한국이 더 높았어요. 저는 그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활자로 박힌 현실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경쟁자였어요. 저녁, 저는 혼자 분석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누리호 5차 발사 예고 자료가 떠 있었어요. 한국이 다음 달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갈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뒤처질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요. 폭발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는 현실만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성취가, 한국의 위상이.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죠. 한국은 정당하게, 실력으로 묵묵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평가 보고서였어요. 상부에 제출할 자료였죠. 결론란에 저는 천천히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술 수준은 일본을 상회하며 한국은 아시아 우주기술 강국으로 평가됨. 향후 일본은 한국을 경쟁 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문장이었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며 창밖을 봤죠.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밝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 같지 않았죠.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의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쿄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위성이요. 정확한 궤도를 따라 조용히 묵묵히. 저는 그 위성을 볼 수 없었지만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2025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해를 기억할 거였어요. 제 확신이 무너진 해로, 한국을 인정한 해로, 현실을 받아들인 해로.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년에도 일할 거고,
데이터를 분석할 거였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일본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 안의 자존심이.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도쿄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불빛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한국의 별빛이 우리보다 밝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6살, 20년 경력, 일본 우주기술 전문가.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사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계속 앞으로 갈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야 할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죠. 내일도 일어날 거고, 출근할 거고, 일할 거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할 거였어요. 한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성은 여전히 저 위를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증명됐습니다.